1869년 10월 2일 인도 구자라트주 포르반다르에서 태어난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운명을 타고났다. 그는 말했다. 비폭력은 가장 강한 무기다. 인류가 손에 넣은 가장 강력한 무기보다 더 강하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주의자의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이 진리를 증명해 보였고 결국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간디의 비폭력 철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고통과 성찰 그리고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서 서서히 형성되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결국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지만 비폭력으로 맞서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본성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한 사티아그라하, 즉 진리의 힘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갈등과 대립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간 전쟁, 사회 내부의 갈등, 조직 내의 권력 다툼, 그리고 개인 간의 다툼까지. 이 모든 상황에서 간디의 비폭력 철학은 과연 유효한가? 그 답은 놀랍도록 명확하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넬슨 만델라, 말랄라, 유사프자이 같은 현대의 지도자들이 간디의 철학을 계승하여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간디가 추구한 비폭력은 단순한 소극적 저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힘이었다. 그는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가장 용감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정의했다. 이는 현대 갈등 해결학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저 피셔 교수는 그의 저서 Getting to Yes에서 윈윈 해결책은 폭력이 아닌 창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간디의 비폭력 철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되었다. 1893년 24세의 젊은 변호사 간디는 남아프리카로 건너가 인도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생생한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1등석 기차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전용 칸에서 쫓겨난 사건, 법정에서 터번을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한 일, 호텔에서 거부당한 경험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때 간디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차별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는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폭력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고 이것이 바로 사티아그라하의 시작이었다. 사티아그라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사티아와 아그라하를 결합한 말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집착 또는 진리의 힘을 의미한다. 1906년 남아프리카 정부가 인도인들에게 굴욕적인 등록법을 강요했을 때 간디는 최초의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조직했다. 이 운동의 핵심 원칙은 명확했다. 첫째, 불의한 법에는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폭력은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고통은 기꺼이 감수한다. 넷째, 상대방을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노력한다. 이 운동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8년간의 투쟁 끝에 남아프리카 정부는 결국 굴복했고 인도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간디는 이 경험을 통해 비폭력의 힘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다. 사티아그라하는 약자의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용감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성공은 간디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비폭력 저항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의에 맞서면서도 상대방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이는 현대 갈등 해결 이론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버드 대학교 협상 프로젝트의 윌리엄 유리 교수는 최상의 협상 결과는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볼 때 나온다고 강조했다.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개발한 사티아그라하 전략은
매우 정교했다. 그는 먼저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대화가 실패하면 평화적 시위를 조직했다. 그것도 효과가 없으면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단식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폭력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1915년 간디는 인도로 돌아왔다. 그때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 하에 있었고 수억 명의 인도인들이 정치적 경제적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검증된 사티아그라하를 인도 독립운동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1930년 3월 12일 간디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폭력 저항 운동 중 하나인 소금 행진을 시작했다. 영국 정부가 소금 제조를 독점하고 인도인들에게 높은 소금세를 부과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61세의 간디는 아흐메다바드의 사바르마티 아시람에서 출발하여 386km 떨어진 당디 해변까지 24일간 걸었다. 이 행진에는 처음에 78명의 추종자들만 참여했지만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다. 당디 해변에 도착한 간디는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영국의 소금 독점법에 도전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인도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소금법 위반 운동에 동참했다. 영국 정부는 6만 명이 넘는 인도인들을 감옥에 가뒀지만 운동은 더욱 확산되었다. 소금 행진의 진정한 힘은 그 상징성에 있었다. 소금은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물질이었고 이를 독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 간디는 복잡한 정치적 쟁점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상징으로 바꿔놓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저항이 완전히 비폭력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소금 행진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이나 나폴레옹의 전쟁보다 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실제로 이 운동은 영국 국내 여론을 변화시켰고 결국 인도 독립의 길을 열어놓았다. 소금 행진은 현대 사회운동학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연구되고 있다. MIT의 사회운동연구소 소장인 제임스 자스퍼 교수는 간디의 소금 행진은 상징적 정치의 가장 완벽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복잡한 정치적 메시지를 단순하고 강력한 상징으로 전달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간디가 보여준 천재성이었다.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마침내 독립을 달성했다. 이는 군사적 승리가 아닌 도덕적 승리였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대영 제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굴복시킨 것이었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조차도 간디를 반역을 조장하는 반쯤벗은 가짜 성자라고 조롱했지만 결국 그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간디의 비폭력 철학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 세계 곳곳에서 그의 정신을 계승한 지도자들이 나타났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간디 사상의 가장 성공적인 계승자였다. 1955년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을 시작으로 킹 목사는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에 맞서 20년간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다. 그는 간디의 사티아그라하를 기독교적 사랑과 결합시켜 독특한 비폭력 철학을 완성했다. 킹 목사는 간디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1959년 인도를 방문하여 간디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그는 당시 이렇게 말했다. 간디를 통해 나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다. 킹 목사의 비폭력 운동은 간디의 방법론을 그대로 따랐다.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평화적 시위를 조직하며 시민 불복종을 실행하는 단계적 접근법이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대행진에서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역사적 연설을 통해 25만 명의 참가자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 행진은 완전히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1964년
민권법 통과라는 구체적 성과를 얻어냈다. 킹 목사는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간디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넬슨 만델라 역시 간디의 영향을 깊이 받은 지도자였다. 초기에는 무장 투쟁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1990년 석방된 후 만델라는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했다. 그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간디의 비폭력 정신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 과정에 적용했다.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백인들을 향한 보복 대신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다. 이는 간디의 눈에는 눈으로 갚으면 온 세상이 장님이 된다는 철학의 현실적 구현이었다. 만델라는 2013년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간디의 비폭력 정신을 실천했다. 말랄라 유사푸자이는 현대의 가장 젊은 비폭력 운동가다. 2012년 15세의 나이에 탈레반의 총격을 받고도 굴복하지 않고 여성 교육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녀는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 한 명의 아이, 그리고 한 명의 교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간디의 정신을 21세기에 재현하고 있다. 2014년 17세의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말랄라는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쏜 탈레반에게도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완전히 간디적인 발상이었다. 그녀는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하며 전 세계 여성 교육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간디의 비폭력 철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먼저 조직 리더십의 영역에서 그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퀸 교수는 그의 연구 변화의 리더십에서 강압적 리더십과 감화형 리더십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감화형 리더들이 이끄는 조직이 더 높은 성과를 보였고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창의성도 현저히 높았다. 이는 간디가 말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남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철학과 정확히 일치한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은 부하를 윽박지르는 것보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 훨씬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은 강압보다는 비전 제시와 솔선수범으로 직원들을 이끌었다. 구글의 창립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역시 직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보다 스스로 일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간디의 리더십 철학을 현대 기업 경영에 적용하고 있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비폭력의 원칙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다니엘 골먼 교수는 그에 져서 감정지능에서 분노와 공격성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반면 공감과 이해가 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2019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비폭력적 대화법을 사용한 그룹이 폭력적 대화법을 사용한 그룹보다 3배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연구에 참여한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 교수는 비폭력은 도덕적으로 옳을 뿐 아니라 실용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갈등 해결 방식이라고 결론지었다. 종교와 철학의 영역에서 간디의 비폭력 사상은 놀라운 보편성을 보여준다.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이슬람의 라흐마, 유대교의 티쿤 올람, 모두 궁극적으로는 간디가 추구한 비폭력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달라이라마 14세는 진정한 종교는 친절함이다 라고 말하며 간디의 비폭력 정신을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폭력은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며
간디의 철학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슬람의 지도자들도 지하드의 진정한 의미는 내면의 악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하며 간디의 비폭력 정신과 유사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현대 물리학자이자 평화운동가인 프리초프 카프라는 그의 저서 생명의 그물에서 간디의 비폭력 철학을 시스템 사고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폭력은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파괴하지만 비폭력은 시스템의 자기 조직화 능력을 강화한다. MIT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소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폭력적 갈등 해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갈등을 야기하는 반면 비폭력적 방식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간디는 단순히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극도로 실용적인 사상가였다. 그가 추구한 비폭력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강한 용기의 표현이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쉽다. 하지만 폭력에 비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하다. 국제 분쟁, 사회 갈등, 조직 내 권력 다툼, 개인 간의 다툼까지.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폭력의 악순환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비폭력의 선순환을 만들어갈 것인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간디의 비폭력 정신은 빛을 발했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는 친절함과 공감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말하며 강압적 봉쇄 대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팬데믹을 극복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간디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할 변화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굴복시키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디의 비폭력 철학은 여전히 유효한가? 답은 분명하다. 그것은 단순히 유효한 것을 넘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핵무기와 사이버 전쟁의 시대에 폭력의 확산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한다. 반면 비폭력의 확산은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한다.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 불평등 등 21세기의 거대한 도전들은 모두 전 지구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폭력이 아닌 비폭력의 정신에서만 가능하다. 간디가 말했듯이 온 세상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바수데바 쿠툼바캄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다. 마하트마 간디는 70년 전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독립된 인도가 아니라 비폭력이라는 인류 공통의 지혜다.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오늘 당신이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무기를 선택할 것인가? 간디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비폭력은 가장 강한 무기다.